안녕하세요, 밀리미터입니다. 오늘은 GS건설에서 만든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에 대해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 아시죠? 단독주택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S건설이 갑자기 예쁜 단독주택을 한 채씩 짓는 이상한 사업을 할 리는 없고, 이게 도대체 뭔가를 보니 모듈러 방식을 적용한 단독주택을 만들었고요. 이제 흔히 말하는 공업화 목조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집의 모든 부분을 선조립한 다음에 현장에서는 각 파트들 을 이어붙이기만 하는 집을 만드는 것이죠. 당연히 공기도 짧아지고 공장 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제품도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자이가이스트가 충남 당진 공장에 모듈러 주택 샘플하우스를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회사에 휴가 내고 당진까지 가서 직접 샘플하우스를 보고 담당자분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 모듈러 공법인데 가장 좋은 장점으로는 이게 공기가 조금 짧습니다. 공기가 짧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에 운반차로 운반하고 현장에서는 각 모듈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끝내기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기초는 매트 기초로 철근 콘크리트 구성이기 때문에 운반 전 기초 공사를 모두 끝내놔야 하고, 당연히 기초뿐만 아니라 이제 배관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공사 기간이 모듈러의 홍보에 비해서 그렇게 짧지 않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기초 부분은 제가 물어보니까 건축주가 직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스톱을 기대할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설명을 들으면 다소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듈러의 특징, 균일한 품질, 짧은 공기는 확실히 내 맞춤형으로 지을 때보다 많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경량 목 구조를 채택을 했어요. 이 모듈러 공법의 하나로. 목 구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본이랑 유럽 쪽에서 사용하는 중목 구조랑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량 목 구조, 경골 목 구조라고도 합니다.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량 목 구조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자이가이스트도 경량 목 구조를 모듈러 공법에 사용하고 있고, 비용 면에서도 아마 유리한 점을 어느 정도 가져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경량목 구조 특유의 바닥 소리가 좀 있을 텐데, 일단 현장에 갔을 때는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느끼지도 못했고. 근데 아마 생활하다 보면 조금 요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잡았을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시장에 나오고 시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검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부분을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가장 표준적인 모델인 이제 54번 모델 기준 55평짜리입니다. 이게 4억 5천의 정가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게 모듈러니까 또 정가 판매가 또 가능한 게 있겠죠. 평당으로 따지면 한 810만원 정도 되는데, 공기나 품질 등을 보았을 때 제가 볼 때 경쟁력 있는 가격이기는 합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평당이라는 거, 평당공사비 함정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높은 층고, 마감자재 스펙, 그리고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나름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이가이스트에서 프리마케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계약하시게 되면 이 집의 경우 4억 5천이 아니라 3억대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제가 봐도 이러면 남는 거 없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시면 지금 당장 당진으로 달려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구성 요소에 대해 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건축가가 본 이 자이가이스트의 내외부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주요 재료는 락패널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돌을 가루로 부신 다음에 재성형한 제품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내구성이 아주 좋고 또 성형하기도 좋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타일 같은 재료 요새 대체 많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이가이스트도 외장과 내부 곳곳에 이 락패널 재료를 사용해서 재료를 통일해서, 이를 통해서 좀 내부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재료를 통합 묶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재가 좋은 점은 한 판을 또 크게 가져갈 수 있고, 사람이 큰 한 판들을 들을 수 있는 무게가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크게 시공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음매가 적어진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만큼 좀 공간이 시원시원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간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LX 하우시스의 제품을 썼는데 이중창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 창호가 사용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건 물어보진 않았어요. 옆에 있던 다른 모델 같은 경우 살라만더의 366유리 시스템 창을 사용했던데 이 모델도 그게 도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벽 마감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좀 의문이었던 거는 일반적인 목 구조에서는 사실 그렇게 실크 벽지 잘 쓰지 않고 어울리는 재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목 구조의 원칙은 내부 방습, 외부 투습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실크 벽지는 사실 어중간한, 방습도 아니고 투습도 아닌 약간 어중간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기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습 성능을 받쳐주는 거는 실내 측에 있는 프로클리마 인텔로라는 가변형 투습 방수지인데 이게 실크랑 엮이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실크 벽지 중에 조금 투습이 원활히 되는 어떤 제품을 별도로 사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기가 브랜드로서 영속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단열 같은 부분은 이제 경량목 구조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목조가 스터드 2x6 스터드를 사용해서 그 사이에 불연 단열재인 글라스울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도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단열재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한다고 하면 규정된 열 관료율보다 열 손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부 1지방, 중부 2지방 같은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남부지방보다 춥기 때문에 이 중단열 구조와 함께 외단열로 별도의 단열재 레이어를 추가하는 게 또 정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외단열 단열재로 열반사 단열재를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목 구조의 원칙인 실내 측 방습, 외부 측 투습의 메커니즘을 지키기 위해 열반사 단열재는 아마 투습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스카이텍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부에서 OSB가 썩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환기 부분은 전열 교환기는 기본 설치 옵션으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별도 시공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집의 기밀성에 대해 제가 좀 여쭤봤는데 기밀 테스트를 진행은 했지만 아직 결과치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목 구조의 그 특성상 건식 구조이기 때문에 기밀이 콘크리트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계신지 이제 기밀성까지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외부 기압차 50에서 6.5회 이하가 패시브 수준이고 아파트가 한 3.0회 정도 되니까 그 사이 어디를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또 자체적인 품질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면, 이 모듈러 안에 풍성하게 평면을 담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또 많이 보였는데요. 먼저 공용 공간을 보면 거실과 주방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최근의 평면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인 건 주방의 기능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저도 항상 주방을 넓게 배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다만 이 조리하는 곳이 너무 조금 후미진 곳에 배치되어 있어 주방을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은 조금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왜 대면 주방 같이 요리하는 사람의 실질적으로 거실을 좀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인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게 또 다른 배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 이제 타일을 쓴 곳도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락 패널을 사용해서 한 판 한 판 굉장히 크게 잘 시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여기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 조금 작아요. 제 기준에선 안방 화장실은 굉장히 큰데, 그래서 그 안방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로 가고 공용 화장실이 안방 화장실로 간 게 만약 제가 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굉장히 힘을 많이 준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방은 1층에 1개, 2층에 3개 있어서 총 4개가 있었는데요. 안방에는 럭셔리한 화장실 하나 딸려 있는 거 방금 말씀드렸고, 방은 방이에요. 제가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방에서 테라스를 나갈 수 있도록 동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가운데에 중정이 있어서 그런지 2층 거실에서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공용 공간에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그 동선은 없었습니다. 그게 좀 더 있었으면 훨씬 더 공간을 이용하는데 풍성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마 그거를 포기하는 대신 가운데 중정을 선택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모듈러 주택을 제가 왜 갔냐 하면 이게 어쨌든 건설업의 미래이거든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모듈러 주택, 모듈러 공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이제 방망이 깎는 듯 현장 제작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내놓는 공업화 주택이
굉장히 이제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서 제가 갔다 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이가이스트의 이 모듈러 제품이, 사실 제품이거든요. 이건 건설이 아니라 제품이 꼭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겠고, 요게 결국 건설이 아니라 제조로 넘어오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상품, 제품이 인정을 받으려면 결국 품질과 그에 따른 AS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은 당연히 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환경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죠. 그런 면에서 자이가 이제 모듈러 주택에서 성공하려면 품질 우선주의로 가서 제품을 더 디벨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건축에서 품질은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집이 문제없이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아마 그거일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단기간에 시장에서 뭔가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분명히 인정받을 날이 온다라는 거겠죠. 이 건축 환경적으로 그리 녹록한 환경이 아닌 이 반도 국가에서 자이 모듈러 주택이 어느 정도의 내구성을 갖고 어느 정도로 튼튼하고 오래 문제없이 갈 수 있을지, 그 미래가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 자이가이스트 모듈러 주택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희 밀리미터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